네, 이번 차시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시간에 창업의 개념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다양한 기술 창업 동향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야 될 하나의 과제인데요.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관련된 어떻게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거기엔 다양한 유형의 어떤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내용과 또 도출하는 어떤 기법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다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개발에서는 크게 우리가 5가지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두 번째,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하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문제의 공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렌드 분석과 고객 문제에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개발 방법은 해결책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가지 주제를 학습을 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창업 아이디어 원칙 그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겪은 불편함을 해결한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뭐 불편한 게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불편해? 뭐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없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창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진행하는, 즉 창업에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연히 좀 창업에 열정 있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창업에 성공한 많은 창업가들 50%가 학교 생활에서 파트너를 만납니다. 굉장히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동지, 그죠? 열정적인 그 창업 동지, 어떤 그 팀원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만의 특기와 열정을 살려서 이제 사업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만의 어떤 특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음악에 재능이 있든지, 미술에 재능이 있든지, 아니면 뭐 체육에 재능이 있든지, 나만의 어떤 특기가 있고, 나는 뭐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든지, 만드는 데 재능이 있든지,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살려서 이제 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오랜 직장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고객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교류 또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이 이런 불편함이 있네? 이걸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그러면서 거기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케이스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 분석을 한 후에 타겟 아이디어에 이제 집중하는, 어떤 트렌드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이쪽 분야겠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 어떤 문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쪽 어떤 동물 산업 굉장히 발전하겠다.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한번 개발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어떤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타겟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거기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이런 케이스. 총 5가지 케이스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4번째는 해당이 안 되겠죠. 뭐 아직 직장 생활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4가지 이 방법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 각각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유튜브 랩의 이제 권순범 대표, 또 이제 연대공대 다니던 학생인데 신촌에 밤늦게 지나가다가 그 거리에 있는 쓰레기, 그죠? 막 지저분한 쓰레기를 보고 뭐 보통 그냥 지나가지만 이 권순범 대표는 저 쓰레기 너무 지저분한데 저걸 내가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친구 셋이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 맞는 게 스마트 쓰레기통을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수출까지 하는 그런 용도. 우연히 발견한 불편함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고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세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지만 어디 여행을 갈 때 꼭 호텔에 묵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가성비 좋은 그런 좀 이색적인 그런 숙소에서 좀 머물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일상생활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파트 남는 그 방을 좀 이렇게 여행자들한테 빌려줄 수 없어. 빌려주면 우리 용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연히 한번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방의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결과를 봤는데 예약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이제 발전시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 스페이스 홍승우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옷걸이 이제 옷 걸 때 많이 옷걸이를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니트 종류 옷걸이 걸으면 양쪽에 어깨가 이렇게 좀 늘어나죠. 목 드러나고 목도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목이 늘어나든지 또는 니트 위로 목걸이에 자국이 발생한다든지 뭐 바지걸이 할 때 이렇게 집게로 하는데 그게 또 빠지거나 이런 불편함, 부피를 또 많이 차지해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 친구가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이걸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부메랑 옷걸이, 그 다음에 바지걸이, 티셔츠, 니트를 동시에 걸 수 있는 새로운 아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어떤 기능성이 돋보이는 옷걸이를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창업가들에게 만남을 통해 스타트업 하는 케이스죠. 케이스 보면은 이미 성공 창업가들이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캠퍼스에서 50% 이상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상위 16개 대학 학생 창업 현황을 보면 이미 학생들이 친구들과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났든 수업 시간에 만났든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팀을 이뤄서 학생 창업에 도전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생 창업 유망팀,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에서 하고 있죠. 매년 300팀을 선정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제 만난 그 팀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창업 지원을 이제 해주는 또 상금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 이게 보면은 이미 대학교 때 거기서 이제 만난 이런 팀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만의 특기와 열정을 살려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라이커 로컬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라이커 로컬, 즉 뭐냐면 현지인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도 현지인처럼 한국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게 돕는 동명의 여행 가이드 플랫폼. 그래서 여기 이제 현선윤 대표는 국제무역학 전공이고 국제교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는 다른 것보다는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화권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정보도 좀 불편하고 한국어가 서투르니까 그런 것들을 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국제교류를 좋아하는 내가 그 특기를 살려서 중화권 이용자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좋은 초유, 이제 발라보세요. 팜스킨의 곽태일 대표는 축산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초유가 함유된 피부 화장품을 개발해서 상당히 또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 기술로 산업용 드론 시장을 잡았다. 드론은 우리가 취미가 아니고 산업용 드론. 이 얼티밋 드론의 문창균 대표인데요. 문창균 대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상당히 이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무선으로 작동하는 헬리콥터 모형을 만들고 그런 취미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런 이제 취미가 열정과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드론에 한번 내가 이걸 해보겠다. 그 중에 이제 취미 드론은 아니고 산업용 드론을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세 가지 케이스는 다 뭐냐? 나만의 특기와 열정, 재능, 이걸 살려서 창업으로 발전시킨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죠? 오랜 직장 생활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직장인들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근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업무적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죠. 고객 측면 또는 거래선 측면. 그러면 그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민족사관학교로 수석으로 입학했고, 웨슬리 칼리지라는 이게 학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모교입니다. 굉장히 명문 학교죠. 거기서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근무한 컨설턴트로 일하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연봉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던 김슬아 대표가 마켓컬리를 창업을 했어요. 그 계기가 이제 보면은 맞벌이 주부, 워킹맘, 직장 생활도 하고 맞벌이 주부, 워킹맘 하는데 이게 너무 이 건강한 먹거리를 이제 이렇게 마련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이 워킹맘, 바쁜 이 주부들을 대신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 볼까? 그 직장 생활 속에서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발견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마켓컬리가 시작이 됐고 상당히 좀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야놀자의 그 이수진 대표입니다. 여러분 야놀자 잘 아시죠?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흑수저에서 정말 수저원 때 흑수저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면은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에 6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 밑에서 이제 농사일을 배우면서 그냥 이제 뭐 생활을 한 거죠. 할머니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도 못했다. 그건 정말 이게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수조원 때 야놀자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까?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이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실업고하고 이제 전문대를 졸업한 뒤 찾은 첫 일터가 뭐냐? 모텔이에요. 그 모텔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레일. 그렇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우리 인사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텔 종업을 하는 동안에 모텔에서 이제 고객 홍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고객들은 또 뭐 모텔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괜찮은 모텔 찾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걸 이제 모텔을 홍보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의 야놀자의 창업의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허드레일 하는 모텔 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그냥 뭐 내 자신을 처지를 비관하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이게 불편한데 모텔 홍보도 안 되고 고객들은 모텔 제대로 정보를 없어서 제대로 모텔을 못 찾는데 이거 좀 이런 불편함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이제 충분한 계기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새로운 트렌드 분석 후 타겟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케이스인데요. 트렌드가 이제 많이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쉐어그라운드의 이현 대표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대학에서 도예학을 전공했고요. 작은 도예방을 오픈해서 뭐 플리마켓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조그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했죠. 경영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쇼핑몰 브랜드 오픈을 했는데 동대문 시장의 패션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사입하는 이런 과정, 즉 주문하고 대전직하고 배송하는 것이 수작업으로, 수기로, 엑셀로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대세인데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여기에 접목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랫폼 셀럽을 정식으로 런칭을 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 규모만 15조고요. 하루 거래액이 약 3천억 원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5가지 유형의 창업 아이디어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창업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견된 문제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과연 고객의 문제가 뭐구나 하는 고객 문제를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네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고객 문제 발견에는 트렌드 분석, 이제 파스텔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문제와의 공감은 공감하게 정의하게 하는 거기에 다양한 이런 기법들, 즉 디자인 싱킹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발에서는 시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솔루션을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발견도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